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5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5차 공고문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좋은 제도인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고민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3, 4인 가구의 이탈입니다. 한 기사 볼게요. 서울 인구 10년간 86만 명이 순유출됐다. 높은 집값에 174만 명이 떠났다. 저출생의 서울 전체 학생 수 작년보다 2만 2천 명 줄었다. 서울이요,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우려 지역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받은 주택을 그동안은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신혼부부에 특화된 정책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장기전세 시즌2 미리 내 집입니다.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 주거정책은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10년이고요. 출산할 경우에 2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장기 전세에 없었던 우선 매수 청구권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2자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양 공고문 이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입주 20년부터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3자녀 같은 경우는 입주 10년부터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내 집은 출산을 많이 할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자녀 출산 시에 거주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2자녀 출산 시 우선 매수 청구권이 도입되고 시세의 90%로 매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입주 10년 뒤부터 행사할 수 있고요. 시세 8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여야 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되고요. 또한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예비 신혼부부는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신혼부부로 한정이 됩니다. 자, 소득 요건은 어떤가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20%,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여야 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 기준은 똑같이 6억 4천만 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녀도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 시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자녀는 이제 인센티브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미리 내 집이요, 인기가 엄청납니다. 1차 경쟁률은 59대 1이었고요. 2차 경쟁률은 50대 1, 3차 경쟁률은 38대 1, 4차 경쟁률은 64대 1이 나왔습니다. 워낙 선호도 높은 입지에 이제 좋은 브랜드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장기간 증액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플러스 분양 우선권까지 준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장기 전세보다 경쟁률이 더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5차 미리 내 집에서는 어떤 단지들이 모집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담 리엘 전용 4구 타입 15호를 공급하고요. 7억 7,200만 원의 전세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데가 2편의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전용 44 타입이 22호가 공급됩니다. 전세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 책정됐어요. 자, 마곡 엠벨리 17단지에서 좀 대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5구 타입이 183호 4억 9,300만 원이 책정됐고요. 84 타입은 13호 5억 9,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장기 전세는요, 84 타입은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힐세트 장승배 기역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44 타입이 51호 3억 3천만 원의 전세 금액이 책정됐고요. 59 타입은 15호 5억 정도의 분양 이제 전세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곳인데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올해 12월 말에 입주하죠. 43 타입이 109호가 공급되고요. 5억 2,800만 원의 전세금이 책정됐고요. 59 타입은 66호가 공급됩니다. 7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이 책정됐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순위로 배점 합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일 배점할 경우에는 전사 추첨에 들어가요. 이렇게
전사 추첨에 나온 것 중에서도 다시 우선 공급의 40%가 배정이 되고요. 이 우선 공급 탈락자와 일반 공급 대상자를 추첨해서 또시 잔여 물량에 대해서 전산 추첨이 들어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배점 합산이겠죠. 배점 기준표를 봤더니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공급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이 5점이 해정이 되고요. 이 연속기간 시작 일수가 만 19세 이상입니다. 또한 공급 신청자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봤더니 120회 이상이 5점입니다. 얘는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납입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따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개나 소나 다 5점 만점 다 받아서 10점 채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 추첨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장단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리 내 집 제도의 장점 첫 번째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려봤는데 기존의 장기전세 주택이 굉장히 괜찮은 임대주택 정책이긴 했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장기전세로 한 20년 거주하고 나서 퇴거하려고 하니까 빌라 전세도 못 구하는 상황. 지금 이게 2007년, 2008년에 입주한 단지들에서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자, 20년 전에 그냥 집 산 사람하고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 집 제도 같은 경우는 핵심지 우선 분양권으로 자산 격차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미리 내 집 제도의 장점 두 번째는 바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출산 자녀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혜택, 원래 목적에 맞게 설계는 잘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리 내 집 제도의 단점 첫 번째는 인정사정 없는 분양 전환 가격입니다. 자, 2자녀 가구는 시세의 90%예요. 그냥 이거는 시세예요. 그냥 시세 다 받겠다는 얘기고, 3자녀 가구 돼야 시세 한 8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 8억에 준다는 건데 이것도 나름 혜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다른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가장 말이 많았던 게 바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지금 그 10년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시위 현장이거든요. 자, 분양하고 나서 10년 뒤에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보통 신도시에서 많이 공급됐는데 신도시는 10년 뒤에 시세가 엄청 뛰어 있거든요. 그 주변 그 올라간 시세의 70%를 책정하다 보니까 원래 분양가 대비 한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컸고요.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홈 선택형이라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을 도입했는데 단점을 보완을 했어요. 일단 10년 후가 아니라 6년 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또한 분양가도 미리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에 감정평가를 더해서 여기에 평균을 낸 겁니다. 자, 하지만 장기전세 미리 내 집 같은 경우는요, 10년에서 20년 뒤에 시세의 80%에서 90%를 책정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나중에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 반발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을 거거든요. 신도시 공급했었던 10년 공공임대주택도요, 난리가 났었는데 서울 역세권에서 주요 이제 단지에서 분양 전환을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비싸게 분양 전환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다가 기부 체납 방식으로 최소 비용만 들여서 매입한 거거든요. 이것을 10년에서 20년 뒤 시세의 80에서 90%를 다자녀 가구에 받는다고, 솔직히 3자녀 가구면 요즘 애국자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야, 이거 돈 또 올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 신축 아파트에 10년에서 20년 뒤의 시세, 예를 들어 지금 잠실 내면 아이파크 보겠습니다. 전용 5구 타입 7억 5천만 원의 전세금 책정됐죠. 솔직히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면은 웬만한 중산층들도 여기 접근 가능합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자, 문제는 얘가 지금 입주권 시세가 얼마예요? 25평이 입주권 시세가 29억이거든요. 20년 뒤에는 얼마일까요? 자, 보통 1년에 화폐 가치가 한 5에서 6% 정도 보수적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20년 뒤에 훨씬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가 있겠죠. 선호도는 둘째 치더라도. 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과연 개인이 이런 선호 높은 자산 가격 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내 집에 대한 제 생각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3자녀 가구 될 것 아니면 큰 장점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자녀 가구 되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체크하고 청약에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20년 동안 장기 전세 살면 거주비 아끼고 좋은 거 아닌가요? 거주비 많이 아끼고 그걸로 막 미국 주식이나 주식해가지고 배당받고 수익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20년 동안 장기 전세에 살았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자, 이거 내가 거주비 아껴가지고 막 열심히 저축하거나 하면 투자해가 돈 벌릴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버는 만큼 쓰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만 이제 주식이나 뭐 배당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늘려는 분들, 이 지금 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내가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의 전세금 이상 아니면 매매 가격 이상으로 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게 천직이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기 전세 넣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당첨된다 하더라도요. 청약 등은 꼭 병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29일 멤버십 영상에서 제기동력 아이파크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청약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 4억으로 추천하는 서울 재개발 장이 15구역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매물 소개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투자자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